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마무리가 돼 가는군요. 이번 달은 정말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뭐, 금융위기지, 사실상. 네, 금융위기, IMF, 그때보다 더 심한 하락이 일어나서, 오늘 또 빠져버렸잖아, 맞지? 결국엔 또 마이너스로 끝났네. 네, 여러분, 이 하락은 보통 하락은 아닙니다. 아무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7월 세미나입니다. 7월 세미나는요, AI 버블 시기의 특징, 그리고 승자의 자금 관리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7월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했던 그런 것들도 복귀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폴로 트레이딩 서퍼분들은 뭐 나름대로 잘 선방은 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좀 있고요. 트레이딩까지 혹시 잘하셨으면 이게 본전 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손실은 다 났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잘 막았다.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번 세미나 내용은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6월 달에 경고했고 7월 달에 폭락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뭐 저희가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제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를 찍다 보니까 5월 달부터 계속 경고는 했고 6월 달에 진짜 조심하라 했고 뭐 구명조끼 준비하라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7월에 공교롭게 하락이 온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었어. 실제로 저희 이제 서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6월 달까지 이때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점 쳤을 확률 절반 이상은 봤었어요. 6월 2일 이때 하고 저는 스퀘어 쫙 뻗었을 때 그때 살짝 느낌이 오긴 왔는데 스퀘어가 6월 23일에 곧 이렇게 쫙 나와버리죠.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하자 주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도 있다. 왜? 유포리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유포리아 혹은 하락장 초입으로 보고 있었죠. 실제로는. 이때부터 뭐 줄줄줄 내리긴 했는데, 이때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래서 유포리아도 준비하고, 하락장도 준비는 했다. 네,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7월에 예상치 못하게 뭐 이렇게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 스퀘어 같으면 지금 80만 원이 돼버렸네. 20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이 돼버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7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에 내려와 버리고 하이닉스도 그냥 막 쌩 난리가 났어. 300만 원 갔다가 지금 130만 원 하고 있네. 저라고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다. 근데 준비는 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다는 거지.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게 온다 한들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대응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오늘은 버블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블 이야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거든. 작년부터. 그때는 안 와닿았을 거야. 막 엄청난 폭등도 있고 엄청난 폭락도 있을 거라고. 네,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네, 그 핵심 패턴 네 가지 알아보고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생존 기록, 저희가 해지를 어떻게 하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반등장이 나온단 말이야. 반등장. 지금 이 시장에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정말 안타깝게 계좌가 망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넘어서 이 투자의 실패가 생활까지 연결이 돼서 생활도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항상 이러한 시기 이후에는 뭐가 있다? 대반등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대반등이 오면 전부 다 또 빚내가지고 이때 돌격해야 됩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또 똑같이 이번 하락장처럼 못 빠져나가서 망하게 된다. 폭락이 오기 전에 빠져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간다니까 힘들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옥 같았던 7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7월은 또 정말 위험한 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네, 그래서 7월 달 들어서면서는 그냥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죽지 마. 지금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이거 그냥 따라서 해라.
그래가지고 7월 한 달 동안은 그대로 그냥 따라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요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했나 보자. 일단 시그널은 계속 나왔습니다. 시장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가는데 소형주는 전부 다 죽쓰고 있었지, 5월달부터. 네. 그때 우리는 일단 눈치는 챘어. 조심하라고. 6월달부터 반도체 쏠림이 막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마지막 급등까지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조심하자. 해지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7월달에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하락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계좌가 있잖아요. 시장이 마이너스 지금 한 거의 근 30% 후반대가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거 이상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거보다 적게 났으면 되게 잘한 거고 아마 서퍼분들 중에는 한 10% 안쪽으로 끊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트레이딩까지 하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좌를 방어를 잘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요, 돈은 못 벌어도 괜찮아요. 돈 못 벌어도 언젠가는 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불 때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는 게 여러분 거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이 하락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면 돼요. 뭐 큰 돈 아니고 작은 돈으로 하시면 상관은 없어. 뭐 소중한 돈이지만 뭐 3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그런 거는 100만 원 가지고 인생이 좌우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억 단위로 들고 와서 많이 돈이 손실이 나고 그렇게 됐다. 그래도 살아 있으면 돼. 한 절반이라도 남으면 어디예요? 다시 불리면 된다고. 불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뭐 한 80% 90% 혹은 파산 아니면 빚까지 얻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이번에 살아남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손실이 뭐 조금 크든 적든지 간에 일단 내 마음적으로도 괜찮아. 투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상태이신 분들은 일단 살아남으신 거예요. 일단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은 아마 올해 지나면 상위 5% 안에는 100% 듭니다. 예, 뭐 우리 서퍼분들은 당연히 들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수익도 따라와요. 지금은 왜냐하면 하락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온 다음에 이 반등이 크게 와. 근데 이게 뭐 끝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더 진행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예측은 불가합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 2단계에서 나오는 지금부터의 하락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숫자를 처음에 세보면 1, 2, 3, 4, 5. 자연계에는 음의 숫자라는 게 없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숫자라는 게 음의 숫자가 있잖아요. 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지금은 여러분 근데 펀더멘탈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래도 실적이 조금 둔화가 되긴 하지만 잘 나왔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펀더멘탈만 보면 이런 사고를 하게 돼. 사람의 심리라는 게 플러스 값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로도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만 그런가? 아니요.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얘네는 심리가 없어? 얘네도 심리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심리까지 극단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줄도 몰라요. 여기 오면 다 온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절대로 예측해서 배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매수하려는 강세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동을 잘 하나? 행동을 막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계속 기다리자. 때가 온다. 왜? 아직 조금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패닉은요, 이게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얘기야, 계속.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라 하잖아. 돈가 베팅 잘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하면 돼, 하면 돼.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한 거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무리한 베팅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자꾸 들어가지 개인들이. 근데 손실 나고
화요일에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레버리지 풀로 들어갔는데 어제 제대로 두드려봐. 오늘 또 레버리지 또 들어갔는데 남은 거 싹싹 모아가지고 이제는 반등하겠지. 오늘 또 올랐다가 또 내렸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있겠지, 지금. 살아는 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면 된다. 지금 서퍼분들도 잘 들으세요. 7월에 제가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 살기는 살았을 거야. 근데 8월 달에 절대 그 방심해가지고 혹은 내가 손실을 봤는데 이거 한 방에 만회할래 하면서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트레이딩 비중만 조금만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본은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절대적인 원칙은요. 내가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돼. 저도 지금 한 이틀 전이었나?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그런 거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다 바로 청산을 하는 거예요. 로봇 같은 애들도 오늘 전부 다 밀렸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폭풍우 속에 우리가 우산을 펼 때요. 비가 오기 전에 우산 펴고 막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은 비도 안 오는데 왜 저렇게 가고 있지? 그게 편하면 괜찮은데 굳이 해가 막 쨍쨍한데 내가 우산을 펼 필요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비가 조금 오면 비를 조금 맞아야 돼요. 계좌에 손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쨌든 손실을 조금 보고 비를 쫄딱 맞기 전에 우산을 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비가 그친 다음에 맑은 하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금 관리를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금 관리를 잘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해지를 하거나 혹은 해지를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추정적으로 손절을 잡아서 그냥 손절을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손실을 제한을 두면 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식은 들고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쭉 납니다. 그러면 해지를 동시에 들고 있죠. 해지는 플러스가 쭉 나요. 그래서 요 손실분을 해지가 충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잘 하고 나서 이제 반등장이 오든 진짜 상승장이 오든지 간에 그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주식을 사지. 내가 어느 주식에 안 물려 있거나 해지로 자금을 잘 보존을 해야지 돈이 남잖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신용까지 썼다 만약에. 오늘 반대매매 아침에 엄청나게 터졌지. 반대매매 터지고 나서 대득게 바운스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 오전에 아무튼 쫙 삼성전자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렸죠. 근데 뭐 오를 확률이 좀 더 높다고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반대매매까지 나가면 어떻게 돼? 원금이 훼손이 됩니다. 그때부터 재기 불가능이에요. 주식을 할 때 빛을 내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없어요. 레버리지를 내야 될 때는. 정말 시장이 평탄할 때 뭐 물가도 괜찮고 성장률도 괜찮고 골디락스 혹은 뭐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리플레이션 그런 장세. 그럴 때는 여러분 전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레버리지 내가지고 합니다. 돈 벌기가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자, 버블의 특징입니다. 버블의 특징은 우리가 경험한 게 있고요. 아직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극심한 쏠림 현상. 요거는 다 경험했죠, 이번에. 뭐 쉽게 말해서 시장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자금이요. 버블 시기에는 특정 산업, 그 다음에 소수의 특정 주식들 있죠. 그쪽으로 과도하게 집중이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돼요. 이게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는 반도체였지. 반도체로 그냥 쫙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보면 제가 유튜브를 계속 조심하라고 찍는데요. 제 쇼츠에도 막 댓글이 달려. 네가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아냐? 왜 나쁘게 말하냐? 그러는 거지. 그런 거 보면 거의 항상 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심리적 기제가 있죠. 이 당시에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포모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면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늘 있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 이번에 반도체에서 있었고
이전에 2차 전지에서도 있었고, 이전에 코로나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도 그랬죠. 더 이전에 2017년이었습니까? 5G. 그때 뭐 KMW라든지 걔네들.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막 참여하기 시작했었지.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있죠. 요것도 유명한 어떤 한 유튜버가 막 이거 추천해가지고 두산이랑 이거 떼돈 벌었다. 막 그런 얘기들 나왔죠.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 포모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요. 아, 내 주식이 없네. 아니면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 참여를 안 하던 사람들마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매수를 하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또 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식이 포함된 ETF들도 올라가고 ETF가 올라가니까 또 본주가 올라가고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신용을 써서 또 레버리지를 써서 더 주식을 사고 그런 식으로 자기 강화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최근이죠. 네, 얼마 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함께 올랐고요. 스퀘어까지. 스퀘어는 하이닉스랑 관계 있죠.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1등, 2등을 하다 보니 얘네가 그냥 주르르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겼던 게 저희는 주제 추종을 하니까 전 종목을 보다 보니 다 느껴요. 이거 이상하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상하네. 중소형주들은 다 죽고 있고 반도체 아닌 애들은 이미 하락장이고 그랬어요. 희한했죠. 지수랑 어쨌든 체감 실제 시장이랑 괴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버블 쏠림의 핵심 징후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은 좀 하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1, 2등이라서 그래. 앞으로는 또 다른 데서 일어날 거거든. 근데 이제 시총 상위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지수는 안 가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예전에 보면 뭐 외국인들 오고 중국인들 관광 오고 그렇게 하면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얘네가 큰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추세 쫙 가잖아, 맞지? 이런 거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 파라다이스도 엄청나게 시세 내죠. 얘도 한 뭐 1,000원? 한 3,000원? 2,000원대부터 4만원까지 쭉 갑니다. 이때는 지수는 못 갔거든요. 이번에는 하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반도체 애들이 선택받은 거야.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지수까지 몰아갔고, 그 다음에 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뭐 이렇게까지 쏠릴 일은 뭐 잘 있겠습니까? 반도체 아닌 이상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하면 되겠죠. 이번에 아마 서퍼분들이 7월 달에 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건 실제 사례죠. 우리 이때 한번 기억나요? 저기 이제 반도체들 막 간 다음에 이제 AI랑 로봇들이 갑자기 막 뜨려고 막 했던데.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다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걸 제대로 못 팔아서 좀 아쉬워. 삼성 SDS랑 LG CNS 데이터 센터들, 삼성 SDS랑 얘네들 갑자기 막 사자마자 그냥 막 쏟아버리고, 막 갑자기 사자마자 그냥 뻥 쏟아버리고, LG CNS도 사자마자 그냥 뻥 갑자기 뻥튀기. 늦게 샀던 NC마저 이거 젠스낭 선생님 오기 전이었죠. NC마저 갑자기 뻥튀기 뻥. 얘네는 다 추세 수정 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저 불꽃들이 그냥 옮겨왔던 거야. 지나고 나면 이제 알겠지. 근데 저 당시에 들어가면요 몰라요. 저 당시에는 저희가 유포리아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거를 잘 샀고 올라갈 때 뭐 무리해서 더 사진 않았고 근데 그냥 그대로 내려왔던 거야. 유포리아가 그냥 진행이 됐으면요 쟤네가 저 상태에서 그냥 한 몇 배를 또 갔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역사는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그냥 두산 로보틱스랑 LG전자도 막 올라갔지. 이것도 막 상한가로 그냥 치고 달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다. LG전자가 상한가 치면 거의 장이 항상 끝이 왔죠.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못했던 개인들, 그 다음에 뭐 기관들도 같이 했겠지. 같이 합세를 해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쏠림 현상들이 퍼졌던 거야. 막판에 이제 다른 대형주로 수급이 폭발하는 거지. 예전에 보면 에코프로 가고 나서, 에코프로가 한참 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에코프로를 못 산 개인들 있잖아요. 얘가 10배 가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샀다? 포스코 가지고 이제 끌어올렸죠. 포스코도 보시면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그냥 이거 화르륵 나와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네, 버블이 그냥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특히 그 중소형주 있죠. 적자 나는 애들. 걔네가 상장 폐지 나기 전에 상한가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양방향 순환 사이클. 그 조지 소로스 선생님 책에 보면 피드백 루프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상승이 있고 엄청난 하락이 있다는 거야. 자기 실현적 뭐 피드백 루프 뭐 이런 말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런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 있지. 이번에 반도체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무진장 상승했다가 여러분 무진장 하락을 해요. 고점 대비하면 50% 넘어버렸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올라갈 때는 좋은 호재를 막 반영을 하고 사람들이 막 사고 아까 말했듯이 하이닉스 안 들어간 ETF가 있겠어 지금? ETF에 하이닉스들이 엄청 많겠죠. 걔네도 또 하이닉스를 다시 사야 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본주는 또 오르고 근데 하락할 때는 이거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락할 때는 하이닉스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ETF에서도 하이닉스를 또 팔아야 되고 뭐 또 선물이랑 옵션 또 연계가 다 있을 거 아니야. 하이닉스 레버리지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미국에 지금 하이닉스 ADR도 상장이 돼 있죠. 그거랑 또 연계돼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탐욕,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공포가 정상적인 가치 평가 체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펀더멘탈로 따지면 싸지. 근데 펀더멘탈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이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펀더멘털 이하까지 내려오는데도 사람들이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저희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왔거든. 그러니까 요 순환 사이클이 일어나는 구간은요. 이성이 아닌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많은 뭐 전문가들도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소리를 하더라. 아니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펀더멘탈은. 근데 지금 시장이 이걸 안 본다니까. 근데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지?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펀더멘탈로만 보는 거예요. 시장은 펀더멘탈만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센티멘탈이 여러분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논리 중에 펀더멘탈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돈을 못 법니다. 나중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이랑 하락할 때요. 악순환 메커니즘. 선순환이다, 악순환이다. 요거는 사람의 감정이 좀 들어간 거지. 어찌 보면 주가 오르면 뭐 좋아 보이니까 선순환이라 하는 거고 주가 내리면 안 좋아 보이니까 악순환이라 하는데 뭐 쇼 치는 사람들은 좋아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냥 순환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뭐 ETF도 엮여있지, 본주도 엮여있지, 선물도 엮여있지, 이 B2랑 레버리지도 엮여있지, 다 엮여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폭등이 일어나고요. 하락은 반대다, 반대. 오늘 같은 경우도 반대 매매 계속 일어나고요. ETF 강제매도 일어나고요. 그 본주도 내려가고요. 그렇게 연쇄 폭락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거든? 어제도 반대매매 많이 나왔고, 오늘 또 나왔잖아. 근데 이게 지금 얘네가 전 세계에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지만 얘네랑 엮여있는 지금 ETF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밖에 안 내렸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계속. 이 사이클이 여러분 다 깨져야지 시장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나 여기서 더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각도가 이렇게 가잖아.
각도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각도 한번 더 심해지죠. 죽을 것 같지.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나와야지 이제 모든 게 다 청산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저는 항상 들고 있는 현금 50%, 제 전재산 50% 있잖아. 이 각도로 그냥 확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때 다 들고 와야 돼. 그때가 여러분 빚내서 투자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이게 올라갈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내려갈 때 진짜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거든? 안 내려가면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참 중요해요. 중요는 한데, 펀더멘탈이 만약에 뭐 요선이라고 치면, 항상 주식은 여러분, 오버슈팅 할 때가 있고요. 여기 오버슈팅이잖아. 오버슈팅, 오버슈팅. 오버슈팅 할 때가 있으면, 언더슈팅 할 때도 있다. 아래쪽으로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늘 존재한다는 얘기지. 언더슈팅하고 언더슈팅하고 언더슈팅하고. 지금도 언더슈팅이 중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 있죠.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거를 알려주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요,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펀더멘탈을 따지는 거라고. 또 최태원 회장님이나 뭐 이제 CEO들의 말 있잖아요. 엔비디아 뭐 제니스나 선생님이나 그 사람들은 본인의 회사가 당연히 좋아 보이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펀더멘탈에 대한 거잖아. 근데 주가는 여러분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오르기도 하고 항상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내리기도 한다는 거야. 어쩔 때 보면 과도하게 그냥 오버슈팅, 그러니까 언더슈팅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광기와 느리게 찾아오는 이성 사이의 시소 게임이다. 지금 제가 이제 서퍼분들이랑 뭘 노리고 있냐면 이쯤 되면 싼 구간이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공격을 준비는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의 광기, 지금 패닉이겠지. 반대로 이 아래쪽으로 일어나는 언더슈팅의 광기가요, 굉장히 더 신속하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더 느려져요. 그때가 정말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야.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소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안 올라올 것 같아. 평생 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긴 하죠, 저희가.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극단적인 변동성 그리고 옵션형 장세.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미국은 이렇게까지 얻어맞진 않아요, 지금.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걔네가 뭐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 다른 기업들은 좀 실적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엄청 왔다 갔다는 안 하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26년도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이 어때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요. 우리나라가 1등 먹었어. 우리나라가 그냥 1등 너무 좋아하잖아. 이제 변동성까지 1등을 먹어버렸다. 하루에 지금 급락급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은 여러분 옵션화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옵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옵션. 근데 옵션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안 하다 할 거야. 옵션이 뭔데 그래서? 옵션에서는요, 예측하면 죽어요. 방향성 예측에 자꾸 예측을 한다. 외국인이 샀다, 뭐 기관이 샀다, 그거 따라서 옵션을 한다. 그래도 안 돼. 자꾸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면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은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시장, 옵션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버블장세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거 통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 빈도가 역대 최다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총 16번 일어났는데요. 올해가 13번이나 걸렸대. 그 다음에 사이드카는 심심하면 사이드카야. 사이드가 고장나겠다. 코스피가 43번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27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70회 발동을 한 거지. 사이드카는 발동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호가 매매가 잠깐 중지가 되고, 서킷 브레이커는 너무 많이 내리거나 막 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정지가 되죠, 잠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기서 여러분 중심을 내가 못 잡는다.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겠지.
어떻게 이거를 중심을 잡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있으면 진짜 신기한 거야. 어찌 보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게 당연해요. 저도 당연히 힘들고. 지금 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 중심을 잘 못 잡으면요. 멘탈 날아가요. 근데 멘탈이 날아가면 그때부터 바로 뇌동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 개인 투자들 중에 좀 있더라고 보니까. 아, 어제 그냥 바닥인 줄 알아서 어제 신용으로 그냥 질렀는데 오늘 또 내렸어요. 손실이 더 커져버린 거야. 손실이 커져버렸는데 아, 내일은 그럼 어떡하지? 내일은 진짜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내일 또 신용으로 또 낸다? 그래서 또 한 대 더 두드려 맞아요. 뇌동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여러분, 끝에 지면 끝나요. 차라리 쉬십시오.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기가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서퍼분들 중에는 숏으로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 아니면 그 개별주들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어. 다날이라든지. 다날 같은 거 트레이딩 해가지고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변동성을 잘 쓰면 여러분 무기가 돼요. 어찌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저희는 단기 투자를 하잖아. 우리한테는 무기라니까? 근데 그걸 또 지금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 좀 짜증난다, 이제. 풀 거면 풀고, 막을 건 막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함정이 되니까 막긴 막겠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변동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옵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옵션을 안 해봤잖아. 옵션 연장세를 극복하는 방법, 유일한 무기. 방향성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밑골이 달았으니까 내일은 오르겠지. 차트를 보면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 어제도 하이닉스 밑골이 쫙 달고 거래량 쫙 터지고 어제 장 막판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일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 내일 오르기는 무슨 오늘 내렸는데요. 옵션장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아직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예측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항상 대응을 하잖아,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나스닥 애들도 한 대씩 얻어맞더라고.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또 매크로 이슈가 다시 미국을 덮치고 거기서 또 우리나라로 뭔가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계획한 대로 더 늘렸어요. 근데 그랬다가 아침에 삼성전자가 쭉 오르는 거지. 근데 수급이 좀 따라오면서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이제 줄이고 했어. 근데 막판에 보니까 또 좀 애매해졌죠. 애매하긴 한데 저기 AI들이 반등할 가능성들은 조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뭐 이터닉스 같은 거 그거 조금 비중 줄이고 걔는 유가랑 보통 같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만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시장이 오르면 해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럼 해지에서 손실이 나지.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예측을 하는데 옵션형 장세에서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해도 되는데 비중을 작게 하든지 그러면. 이때는 해지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해지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근데 올해는 그냥 해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죠. 롱숏 해지 연동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비중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얘네의 변동성을 너무 크니까 그냥 해지를 늘려가지고 얘네가 줄면 해지가 늘어나고 얘네가 플러스 나면 해지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또 음식료 같은 거를 그냥 넣어가지고 변동성 자체를 더 줄이는 거지. 옵션형 장세는 그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여러분 지금은 갑자기 막 상한가가 나면서 갑자기 막 올라가든지 이터닉스 왜 우리 갔을 때 제가 이제 부분 매도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막 잘 사놨는데 여기 사놨잖아. 여기 사놨는데 이제 쭉쭉쭉 가더니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상가기 전에 요 윗꼬리에 부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 꼭지 확인하고 내려올 때 여기 부분 매도 조금 하고 꼭지는 뭐 못 팔아. 예, 꼭지 팔면 팔 수도 있는데 운이고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그냥 비중을 축소하면 돼. 내가 어디에 파는지는 그거는 운의 영역인 거고 중요한 거는 비중을 축소한다는 거지. 혹은 하락이 극심할 때도 그래요.
하락이 커지는 것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비중을 줄이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단에서 좀 변동성이 큰 애들이 있어. 로봇 개별주들도 그랬죠. 걔네가 지금 많이 두드려 맞으면 당연히 잘라줘야 돼. 비중 축소하고.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의 방향은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의 방향은 우리가 못 바꿔요. 그거는 큰 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당연히 바람이 먼저 불고 우리가 돛을 바꾸잖아. 당연히 우리가 늦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도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 그러면 잠깐 반대로는 가야지. 반대로 갔다가 돛을 다시 바꾸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투자에서는 손실로 발생을 하는데 그 손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 아무튼 저희가 7월에 이제 홀로 트레이딩 서퍼분들 계좌 방어한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7월에는 이제 제가 가이드를 직접 그냥 했고 해치 포지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또 오늘 조금 줄이긴 했지만 해치가 지금 17%가 있잖아. 사실 빅스는 가중치를 좀 더 주기 때문에 한 20% 정도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8월에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안심할 수는 없어. 8월에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해치는 더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중 축소 원칙은 반드시 지키죠. 오늘 또 그냥 로봇 관련주들은 다 털어버렸잖아, 아침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죠. 이게 맞췄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크로 이슈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주도업종 반도체는 들고는 있고 그 외에 그 반도체 다음으로 퍼지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줄여주고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종목 수도 줄이고 제 원칙입니다.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특히나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기 너무나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인지라.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감정 없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포함이에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무섭고 공포도 있을 거고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감정은 빼놓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이 드는 거를 받아들이세요. 내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공포스러워하고 있구나. 아, 너무 힘들다. 한번 울어, 그냥. 울라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세요. 아, 이런 하면서. 욕 한번 해. 그게 여러분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드는데 아니야 나는 공포스럽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그거는 현실 부정입니다. 현실 부정은 하지 말고 저도 항상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 상태 한번 체크하고 미국 장보가 한번 막 분노 한번 하고 아 오늘은 갈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감정은 이제 한쪽 구석퉁이에 딱 두고 나는 이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칼로 종이 자르는 것처럼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근데 훈련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는 뭐다? 자금 관리다. 제가 자금 관리는요, 뭐 7월만 문제가 아니고 평생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요.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돈 못 벌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코로나 그때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반도체 못 잡아도 괜찮아요. 자금 관리만 잘하라고. 이게 돼야지 여러분 나중에 뭐 돈을 벌든 말든 해요. 차라리 뭐 주식을 하지 않아도 돼. 안 하고 공부 먼저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대반등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오진 않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금 관리를 잘 했거든. 자원 관리가 된 사람들만이 여러분 지금 이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극심해졌을 때 있죠. 대중들의 심리가 진짜 절망에 달했을 때 거의 근접해 와요, 지금. 이때 여러분 자산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하락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개인들이 아직 사긴 사더라고. 근데 진짜 그냥 못 버티고 더 팔 때가 있어.
지금 어제도 반대매매 많이 나왔지. 못 버티고 팔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역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지금 돈 준비해 놓는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뭐 AI 버블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가가 크게 내려간 이후에 모든 상황 돌아보면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고점을 바라는 봐야지, 여러분. 정고점을 보기는 보지만, 뭐 이게 뭐 9천까지 올지, 이걸 뚫고 갈지, 아니면 뭐 한 8천이나 7,500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쏟아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작용 반작용의 법칙. 여러분들 건물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2층이 있고, 5층이 있고, 8층이 있고, 옥상이 있어. 여기 밑에 트램플린이 하나 있어요. 그럼 몇 번에서 뛰었을 때 가장 높게 튀어오릅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일 높은 데서 뛰어야지 가장 많이 튀어오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내려가는 길이 좀 많이 멀다는 거야. 여러분 옥상에서 뛰면 좀 무섭죠?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서 마지막에 제일 빨라. 맞지? 차트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차트 보면 처음에도 빠르긴 했네. 처음에도 빠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급해져.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빨리 빵 떨어지잖아?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그냥 반작용이 일어나서 빵 뛰어버려요. 보통 하락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그래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빌빌빌빌 대지는 잘 않아. 왜냐면 아직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는 있어요. 대중들의 심리는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휘발유가 남아있거든요. 붙이잖아? 언제든지 다시 폭발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르겠지. 준비 안 된 투자자들은 여러분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현금 있는 거 전부 다 위에서 다 질러가지고 자금 관리 안 하고 손절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반대매매 나가지, 현금 없지, 반등원드 참여할 수도 없지, 더 내려가니까 기회 없지. 문제가 여러분 반등장이 온다 한들 이번에 주도업종인 애들이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에 주도업종이 아닌 애들이 통 튀어올 수도 있다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물려있는 게 튀면 뭐 다행이지. 그건 다행인데 뭐 안 그러면 어떡할래?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희 지금 홀로 트레이딩 서퍼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는 동안에 해지 실행 먼저 했지. 그 다음에 최대한 자금 관리 잘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주식 들고? 아니잖아. 맨날 자금 관리하고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거 가지고 해지도 또 더 늘렸다가 더 줄였다가 중간에 기회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고 반등자 참여하려고 지금 몇 번을 했어. 근데 실패했지. 실패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현금 확보해가지고 해지를 더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반등을 만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빵 늘어요.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 자금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량주들 매수가 가능합니다. 대반등이 일어나면 수익이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코인베이스도 보시면 막 깨집니다. 진짜. 고점 대비 한 뭐 100불이라고 치면 30불까지 가요. 마이너스 70%. 내려가는 거는 한 세월 걸리는데 얘도 봐봐. 천천히 내려가다가 갑자기 각도가 막 가팔라지죠. 마지막 가팔라지지.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 잠깐 있다가 급반등 합니다, 여러분. 급반등. 30불에서 80불까지 가는 게 내려가는 거는 보자. 이게 지금 8월부터 한 12월 4달 걸려요, 4달. 상승은 어때요? 이거 한 1월 달부터 딱 한 달이거든? 그러니까 4달 내내 지쳐서 멘탈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순식간에 올라오는 반등을 잡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멘탈 관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이 딱 양봉이 빵 튀어나오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면 15%짜리야. 그 다음에 13%가 또 튀어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강세장에 준비된 사람도 힘들어.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따라간다고?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자금 관리도 안 돼 있는 사람?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저희가 계속 들고는 있잖아요. 왜 들고 있냐면 저희 서퍼분들은 거의 다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못 살 때가 있어. 시장이 너무 극심하게 내려가지고 진짜 막 계좌도 보기 싫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제가 사라 하는데도 못 사. 그거를 위해서 그래요. 아무튼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 대가들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지요.
오래법이 선생님 항상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 하시죠. 일단 1단계는 지나왔습니다. 남들이 탐욕 부릴 때 우린 두려워했지. 계속 여러분들 지금 좀 이상합니다. 조심합시다. 했고 요거 잘 넘겼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사람들이 정말 극심하게 두려워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가 오면 그냥 뭐 상황 보고 당연히 반등하는 거 보고 가겠지만 그때는 탐욕을 좀 부리셔도 됩니다. 이 말도 유명하죠.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투자할 때다. 시장에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정말 막 여기 찔리고 저기 베이고 막 여기 막 얻어 터지고 강냉이 날아가고 막 피 막 줄줄 흘리고 깍두기 국물 흘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워렌 버핏 선생님은 이때만 골라서 투자하잖아, 맞지?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가까워졌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 저희 홀트 서퍼분들의 원칙 있죠. 늘 여러분 예측은 하지 말자. 어찌 보면 추세 추종이 예측이 당기긴 해요. 추세가 위로 가니까 매수를 해서 위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막 얘가 뭐 2배를 가든지 50%를 가든지 30%를 가든지 그런 거 예측은 안 하잖아. 갈 때까지 가는 거지. 근데 가다가 못 간다? 그러면 자원 관리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이드를 이제 계속 드리잖아요. 비중 조절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게 답니다.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시장이 조금 편해져. 기회가 많아지면 제가 그때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알아서 하라고.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포트를 조금 만들어도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뭐 반등이 있을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일단 AI가 일단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AI는 일단 우리 생활에 일단 들어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전히 로봇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데서 기회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요런 쪽에서 버블이 또 생겼다가 버블이 붕괴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코스닥 쪽에 실적 없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도 무진장 갈 때가 있어. IT 버블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 현상은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요. 지금 했던 이 경험을 정말 잘 되새기면 돼. 그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올라갔다가 내릴 거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해치 잘 하시고 원금 잘 지키고 혹시나 투자를 처음 하시면요. 반드시 금액을 딱 정해요. 내가 뭐 1,000만 원. 나는 마이너스 10% 되면 그만한다. 100만 원 이르면 그냥 그만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포의 임계점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추세에 돌아간 거는 일단 우리가 먼저 매수는 했지.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이 일단 다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잘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상위 5% 안에 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고,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 주름은 잡는다고, 여러분들이. 드넓은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주제 추종 가이드 너울 소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